네, 그러면 2부에서는 앞으로 국민의힘 또 집권 여당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보지요. 속보가 몇 개 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에 서울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전국 구상에 나설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 지금 어디 가서 휴가를 편안하게 즐길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속보가 떴는데 우상호 민주당 대표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 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입 보도가 사실이면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원국 대변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어디 나왔나요?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기억하는데요. 예. 직접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는 그 와중에 결국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전혀 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도어스태핑에서도 여러 차례 당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당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는 그 내부 문자, 내부 총질한다는 문자에서 일단은 그 부분의 당무 개입에 관련된 논란이 됐었고요. 예. 결국은 권성동 대표의 사퇴 역시 지방 행사에 갔다가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가 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현재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이제 그런 개연성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 모든 보도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민생 더군다나 초기 정부가 지금 삐걱거리면서 지지율이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생에 전념하고 정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도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근데 대통령도. 대통령이 만약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하고 만나서 지금 너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심기일전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개입한 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어떻게 봐야 저는 돼요? 1년의 연속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아주 비판적인 시선, 다시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또 이번 사안도 권성동 만일에 이 비대위원장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 집권 여당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개입에 당무에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 잘하자,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논란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질지 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 박원석 의원 네. 크게 세 가지 변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 지금 뭐 본인은 일단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당원 가입 독려하는 문자를 또 보내면서 그쪽에 기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까지 그만두고 완전히 백의종군하면서 새로운 당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자 뭐 이렇게 할 것인지 하는 거 있고 비대위원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 지금 행보의 연장선에서 한편으로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한편으로는 지지 기반을 다지고 이 행보를 계속할 것 같아요. 이게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 일종의 법적 대응을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법적 대응을 안 했듯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해봐야 그게 법원이 예.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정당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이제 두 분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원내대표를 물러나는 게 맞죠. 그게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된 이후에 세 차례 큰 사고를 치고 세 번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직무대행으로서의 리더십만 없는 건가요? 사실은 원내대표의 리더십으로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권성동의 리더십을 잃은 겁니다.
근데 직무대행만 사퇴하고 원내대표는 유지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이고요. 다만 지금 원내대표를 사퇴하면 복잡해집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한편에서는 요건을 가지고 총사퇴 요건을 가지고 버티는 최고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구성원이거든요. 그 사태를 정리할 수가 없게 되고 차기 원내대표 선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때문에 원내대표를 지금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해법도 이상해요. 만약에 네. 본인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런 걸 생각해서 대표 대행이나 원내대표를 함께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니 언제든지 그만둘 자세가 돼 있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대표 대행만 사퇴하는 수를 아니 쓴 그러니까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검수완박법 합의부터 저는 이번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리더로서의 평가를 확실히 받았다고 보고요. 글쎄요, 저 비대위의 그 성격, 기한 또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 어떤 토론이 있겠죠. 근데 이른바 이제 혁신 비대위 이런 건 들어서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이걸 원하지도 않는 것 같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일종의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비대위일 텐데 그래서 당내 다선 중진 의원이 맞는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저래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핵심을 잘 보셔야 되는 대목이 여러 개 있는데 저게 일부에서 지금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윤핵관도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윤핵관에 물러날 핵심은 권성동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른바 당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문제가 생기면 뭐가 나왔어요? 여권 대쇄신 그 뭐죠? 당정청이 옛날에 지금 당정대 당과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쇄신을 이야기한다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연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 왜? 6개월 정도는 써보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바꿔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지지율 속도가 빨라지고 대통령도 지금 저도 가려다가 안 가고 서울에 머물겠다는 정도 상황이라면 당정대 쇄신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대목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도 MB 때 기억나는데 MB 때 지금 보십시오. 초기에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 일괄 사표. 아직도 신문 제목도 기억나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괄 사표 사이. 이런 게 뭐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고 대통령이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저래 되면은 원점부터 왜 내가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대표를 축출하는데 내가 왜 동의를 했지? 내가 어떤 보고를 받아봤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꼬여버렸지 하는 문제부터 전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간다고 상정을 하고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비대위원장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중진 의원 내부에서 비대위원장 빨리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전당대회 조기해가지고 새로운 당 대표 선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이제 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너무 실수를 그것도 작은 실수가 아니고 큰 실수를 너무나 했기 때문에 대표로서 누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싶고 제일 핵심은 역시 이준석 대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누군가가 임명이 되면은 당 대표 복귀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6개월 한 5개월쯤 남았나요? 이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은 그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탈당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위원장도 구인난일 거예요. 김홍국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5선 그룹이라고 하면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원외 인사인데 이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선 의원 방금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조금 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윤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지금 최소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정의 안정을 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윤핵관의 일부라도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당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비롯해서 사실은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정대 모두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 뭐 생각해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허태열 실장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장관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쌓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현재 뭐 교육 관련 개편 문제, 5세 문제 가지고 전혀 의견 수렴 없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경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킨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이제는 문책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저는 정부의 개편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도 포함되겠죠. 개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심기일전하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만 돼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개편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이제는 자칫하면 10%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 그리고 당, 정부 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은 안정적인 운영,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정 운영의 이 기틀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중진 다선 의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박원석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하고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네.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윤핵관 쪽에서 그립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비단 제한적인 기간 내에 관리형 비대위를 맡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윤핵관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조수진 뭐 최고나 이런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비대위부터 다시 전면에 나선다는 거는 어떤 쇄신의 느낌 이런 걸 조금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그보다는 조금 무색무취한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카드라는 게 정권이 어려워지면 뭐 어느 정권이 막론하고 등장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사실은 취임 3개월도 안 돼서 당, 정, 대통령실을 다 혁신해야 된다. 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긴 하나 저는 뭐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쓴다고 달라질 거냐.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이 구상과 또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가 핵심인데 그게 바뀌어야지 인적 쇄신도 효과가 있는 거지. 가장 지금 문제가 큰 게 인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인사 난맥이나 인사의 문제점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내부의 하위직들 인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됐잖아요. 결국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이게 바뀐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좀 이런 지나온 과정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정부 구상도 새롭게 하고 그놈으로써 뭔가 이게 좀 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홍국 대변인께서 몇 가지 이제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제 인사고 그리고 경찰국 신설도 사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네. 김건희 여사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휴가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쇄신책을 발표하면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이 지지율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지금도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랬죠, 이제 예. 20%대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너무 정치를 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검사하다가 1년 만에 이제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지율이 문 대통령 같은 경우 계속 높았다라고 해도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 못했으니까 뭐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뭐 한 1년만 해도 내가 대통령 기존의 그 정치인들 다 물리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단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었냐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시니까 사실은 청와대나 이제 요직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뭐 검사 출신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정이 생각하는 것만큼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휴가 다녀오고 나가지고는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성범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뵀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일단 들으시라, 경청하시라,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경청하시라. 말씀 한마디도 없이.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결과로 경제에 집중해라. 이게 국정의 우선순위와 선후 경중을 따질 때 경제다. 경제가 안 풀리면 모든 게 나중에 더 정폭되고 경제만 그래도 제대로 방어해내면 사실 반등의 기회가 온다는 점 하나. 세 번째는 겸손해지라는 게 말씀 다 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잘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나서 뭐 대통령 깜이라서 48%가 지지한 게 아니라 카운터파트인 이재명 후보 내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욕구 때문에 본인이 표현했던 대로 그 도구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달아라.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절대 하지 말라. 겸손해라. 경청하고 경제에 집중하고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예.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기회는 안 오겠죠.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휴가 기간에 이제 그 휴식도 취하고 전국 구성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좀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좀 전현직 정치인들이 좀 좋을 건데 아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수부 검사 시절에 겪어본 정치인들 그리고 정보를 다루면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다루면서 봤던 정치인들의 뒷 배경, 민낯 이런 걸 많이 봐서 아마 불신이 깔리는데 좀 만나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을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은 옳은 말인데 현실적인 대안을 못 가지고 그 부분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겠는데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투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야의 숨은 고수가 많을 테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보면 많은데 과연 그걸 들을 자세가 돼 있으실까 하는 점은 또 의문 남는 거죠. 만약에 박원석 의원 만나서 의견을 구한다면 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취임 전 집권 초기에 각계각층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본인의 이제 국정 구상과 비전을 단단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출발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어떤 조언을 드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젠다를 강하게 세우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국정개혁과제 102개 내놓고 이런저런 손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어젠다는 뭘로 보이냐면 전 정권 사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건 어젠다가 좀 될 수 없다고 보고 그게 경제가 됐든 아니면 4대 개혁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기타 등등. 그게 됐든 강한 대통령의 어젠다가 있어야 국정에 포커스가 생기고 또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없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경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낮은 자세로 평생 하시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진짜 그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써야 되거든요. 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홍국 대변인한테는 전화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네, 전화 가능성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경청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 보고 때 1대5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10분 얘기하면 대통령이 50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장관은 그 분야에 30년, 40년 한 전문가고요. 대통령은 검사만 해본 사실상 국정의 문외한입니다. 많이 듣고 나가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청이 정말 중요하고요. 국정 어젠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정 비전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감세와 뭐 대북 정책이라 거의 판박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 21세기가 됐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나라로 가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뭐 구호 100개 넘는 걸 내세웠는데요. 아무런 인상적인 새로운 정책과 어젠다가 없습니다. 빠르게 이 부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를 진짜 만나야 된다. 예. 지금은 다 검사 출신들이라든가 본인이 편한 사람들만 다 주변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정치인들 많은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빠르게 해법을 지시해서 비전을 정한 다음에 일대 쇄신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대로 간다면 아무리 좋은 분 얘기해도 예. 믿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세 분 말씀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겸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넘어준 것도 사실은 오만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상가에서 기자들에게 호로자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보면서 아 큰일 났다. 집권당 대표가 기자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오만의 극치를 봤는데 권성동 대표 대행도 엊그저께 여기 KBS 기자, MBC 기자 누구 막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지 마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렇게 오만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뭐 본인 지역구 강릉 열차는 또 뭐 쭉 가게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런 부분들을 왜 모르는가 정말 답답해요. 그 전에 그걸 보고 그걸 기회로 정권을 잡아왔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글 보내주셔가지고 댓글 당첨자 많이 뽑아드려야 되는데 일단 두 분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약산의 두견화 쓰시는 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으니 이 지경이죠.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은주님 개선 의지 전혀 없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100번 탁상 공론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속이 타네요. 글쎄요 이번에 또 휴가 때 많이 의견 듣고 또 좋은 해답 갖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보죠. 가고파님 의견도 주셨는데요.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나라를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 예, 좋은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